보수 언론은 파이가 크지 않습니까? 근데 진보 언론은 파이도 적고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뭐 사실은 불균형적 상황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잘 바뀌지 않고 언론은 점점 보수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언론노조가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 특위를 다시 설치해가지고 미디어 혁신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이거 뭐 다음 총선 이후에 하시죠. 뭐 지금 그거 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? 네. 지금 미디어 특위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? 김홍일 퇴진을 위하여 싸워주세요. 언론노조는 네. 김홍일 검사는 절대 못 받겠다. 언론계가 수치스럽다. 네. 우리가 범죄자냐 검사를 보내게 예. 이렇게 싸워주십시오. 언론노조는 좀 더 가열차게 검사는 안 된다. 네, 그걸 싸워주십시오. 예, 싸우라고. 네,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.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검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 어떻게 타치하냐 이 생각 버려주십시오. 안 됩니다.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오는 거. 예. 예컨대 김홍일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는 통과를 할까요? 주요 쟁점 지금 뭐 돈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. 재산 문제. 26억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. 그다음에 뭐 훈장도 받았고 MB 때. 그거 BBK 수사 대가라고 때문에. 얘기를 하죠. 예.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. 이동관도 청문회 통과한 거 아니잖아요. 임명했고. 네. 김행도 네. 청문회 그렇게 막 난리 났어도 네. 그 강서 보궐선거 이기면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지경인데 네. 그래도 좀 야무지게 문제점을 부각하고 특히 26억 번 거 있잖아요. 네, 이거 진짜 너무. 야, 진짜. 검찰 퇴직하고 6년 동안 26억을 벌었습니다. 제가 다시 애를 네. 하나 낳아서 검사 만들까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하면서 권력 누려요. 검사 그만두고 권익위원장도 하고 아니, 대통령 훈장도 받고 권익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도 잠시지만 겸직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나면 26억 벌고 네.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. 김두관 의원이 검찰판 하나회라고 지적을 했는데,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검찰 기득권, 법조 기득권, 이 카르텔이 안 깨지고,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, 뭐,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, 특히 저희 편의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항상 어떤 열패감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정치를 위해서 감시하고 또 민주당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이 달라진 게 뭐냐.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슬픔 같은 거. 허탈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지지자분들은 민주당 적극 지지해서 개혁정권 만들었는데, 돌아온 게 없다.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맨날 또 이런 거 가지고 싸워달라고 할 때, 우리가 또 동원돼야 되나?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. 아니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이번에 이동관 탄핵하겠다고 던지니까 사퇴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잘한 거죠. 검사 탄핵시킨 거 잘한 거죠. 네. 그래서 강미정 씨를 어떻게 보호하냐. 네. 지금 이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. 네.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. 예. 제가 이제 속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.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가 마음껏 일하면 일을 잘하실 분이에요. 네.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정말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온 가족을 털고 아들을 네, 털고 네. 아내를 털고 이러면 그렇게 검찰 정권에게 정치보복 수사를 받으면서 역량 발휘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거기에 내부에서는 괜히 똑같이 검사적 시각을 가지고 흔들지. 그러니까 정말 이 버텨준 1년 6개월이 지금은 감사하고 저는 이런 정말 검사 정권의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. 방송법 사실 민주당이 이전 정권에서 왜 통과 안 시켰냐.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고요. 민주당이. 예, 그런데 나중에 숫자가 많아졌을 네. 때 관심이 언론중재법하고 검찰 개혁에 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. 네.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권한이 없어서 어쨌든 잘못한 거고요.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시민사회랑 전부 다 같이
뜻을 모아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. 네. 그럼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민주당을 욕해야 돼요?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네. 국힘을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 때 개혁 의석을 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방통위 위원 구성 얘기할 때냐 지금. 진짜 소탐이다 그거. 네. 제가 보기엔 어떤 의미에서도. 예. 예. 그 언론노조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결국 이제 그 무의로 돌아간 방송법 이거 23년 걸렸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입법 절차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. 정말 죄송한데요. 네. 23년 그건 뭐 옛날 다른 거 다 섞은 거고요. 네. 방송법은 일단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거.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1차적 방송법의 완성이에요. 통합방송법.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출범할 때 그게 한 텀 끝난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온 거는 그 이후예요. 네. 예,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섞여서는 곤란한 거.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렇죠. 그래서 네. 제가 섞으면 안 된다. 네.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온 건 제가 국회에 있을 때예요. 그래서 제가 개선법도 하고 그랬거든요. 네.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보다 이제 뭐 그건 그 고민은 다 이해하지만 네. 지금 입법 절차 밟아봐야 총선이 끝나면 이거 다 무의예요. 폐기돼요. 네. 네,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걸 다시 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고 없다. 저는 생각해요. 차라리 그러니까 내년 전열을 총선 정비해서 해서 오히려 총선 때 언론노조가 당 만드시고 언론노조 출신 혹은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거기서 한 50명쯤 얻으세요. 적극적으로 총선에서 만약에 언론노조가 지원하는 후보들이 20명이 당선돼서 교섭단체가 됐다. 네.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건 맞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그건 저는 네. 제가 기준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. 말자. 이 병리평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 플러스 석패율이라도 해서 네. 의미를 가져야 된다. 최소한. 네. 완전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. 이게 제 기준이고 네.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세세한 거는 제가 이게 여야 간의 협상이잖아요. 네, 네. 국민의힘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데 민주당 혼자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요. 선거법은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지켜보겠다. 알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언제나 오시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, 함께 하시는 분들이 최민희 꼭 입성하자 뭐 이런 응원의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. 아, 오늘도 정말 시원한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. 꼭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 장악 저지가 총선 때 민주당의 슬로건이 돼야 된다. 그리고 방송 장악을 제가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는 방송 장악에 맞서서는 끝까지 싸워줄게. 내부 방송인들 힘내세요. 이렇게 되어야 KBS 내부에서 지금 그나마 정말 이 KBS 망가지는 거 안 된다고 싸우는 방송인들이 힘을 받게 되고 언론노조가 얘기한 뭐 방송 장악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 KBS 장악된 거거든요. 언론노조가 KBS에서 박민이라도 쫓아내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. 예를 들면 5명 방통위원 구성하는데 시민사회에서 추천해서 민주당 2명 받아서 들어가서 저 결과 뻔하거든요.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했잖아요. 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들러리서는 그런 건 소탐 대실일 거다. 네.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은 반드시 황열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임명해라. 네. 그래서 그분을 임명하면 그 이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해 주십시오. 네.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전술적 접근이었다. 예, 최민희 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. 이런 댓글들 들어와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.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. 네. 저도 제가 출연하는 주변 방송 프로그램 네. PD들한테 이런 내용 잘 전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